20년 전 한 판사가 법복을 벗어두고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. 최근에 그 기록이 번역되어 나왔는데요. 이건 그냥 평범한 여행기가 아니더라고요. 과연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길 위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? 여러분, 스마트폰은커녕 구글맵도 없던 시절의 여행 상상이 가시나요? 20년이나 지난 이 기록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? 한번 같이 그 안에서 변치 않는 여행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시죠. 자, 시간은 2004년 12월입니다. 아주 빡빡했던 학회 일정이 끝나고 드디어 자유의 시간이 찾아온 거죠. 판사는 이제 모든 공식적인 임무를 내려놓고 저 광활한 미국 대륙을 향해 운전대를 잡습니다. 근데 재밌는 건요, 이 여행의 첫 기억이 어떤 멋진 풍경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. 바로 뉴욕의 한 판사가 건넨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. 한국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안부 인사. 길 위에서의 첫 만남이 이렇게 사람의 온기로 시작된 거죠. 자, 이렇게 낭만적으로 시작된 여행. 하지만 곧바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.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하나면 길 찾기부터 예약까지 다 되지만 2004년에는 모든 게 그야말로 도전이었거든요. 길 위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정말 현실적이었습니다. 호텔 상점에서 $5였던 생수 한 병이 월마트에 가니까 58센트인 거예요. 아니 이게 거의 10배 차이잖아요. 편리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몸소 깨닫는 순간이었죠. 그리고 또 하나의 뼈아픈 교훈.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. 택시기사님이 일부러 고속도로로 빙 둘러서 갔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된 거죠. 아, 낯선 곳에서는 잠시만 방심해도 바로 이렇게 비용으로 돌아오는구나 하고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.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한 방에 해결해준 그야말로 마법 같은 물건이 있었습니다. 바로 네버로스트라는 이름의 렌터카 내비게이션이었죠. 이마일 앞에서 우회전하세요. 이런 음성 안내가 나오는 게 종이지도 보면서 헤매던 2004년의 여행자에게는 정말 미래에서 온 기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. 자, 이제 길 잃을 걱정이 없어졌으니 온전히 눈앞의 풍경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여행의 무대는 이제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거대한 개자연이 만든 협곡, 바로 캐년으로 옮겨갑니다. 첫 번째 목적지는 자이언 국립공원. 정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감탄만 나오는데, 여기서 4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. 그게 뭐였냐면 바로 숙소였어요. 공원 안에 있는 저 멋진 롯지는 당연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 숙소를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거죠. 4년 전에도 똑같은 후회를 했다는 걸 깨닫고는 정말 땅을 치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. 자, 다음 목적지인 아치스 국립공원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.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을 단 반나절 만에 다 보겠다. 지금 생각하면 죽음은 무모한 계획을 세운 거죠. 특히 저 밸런스드 록이라는 아슬아슬한 바위 앞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. 저 바위가 50년 안에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이 순간 이 풍경을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하고 운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 거죠.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캐년랜드. 그곳의 광활한 풍경 앞에선 그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. 끝도 없이 펼쳐진 협곡을 보면서 이 거대한 자연을 도로로 연결하겠다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느꼈다고 해요. 근데 있잖아요. 이렇게 거대한 자연 속에 홀로 있다 보면 오히려 사람이 더 그리워지는 걸까요? 이 여행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사실 멋진 풍경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이 광활한 땅에서 만난 한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이었어요.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사막 한가운데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다가와서 한국말로 말을 거는 겁니다. 알고 보니 1950년대에 한국 해병대로 복무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교수가 되신 독고목 씨였어요. 정말 영화 같은 만남이죠. 그래서 다 같이 라면을 나눠 먹는데요.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지난 50년간 먹어본 라면 중에 가장 맛있다. 와, 그냥 평범한 인스턴트 라면 한 그릇이잖아요.
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50년 만에 맛보는 고향의 맛이었고, 이 여행자에게는 그 어떤 기념품보다 더 따뜻한 추억이 된 거죠. 이 여행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. 미래를 향한 약속이 되기도 했습니다. 세도나의 붉은 바위를 바라보면서 친구와 이런 다짐을 하죠. 우리 은퇴하면 꼭 같이 미국 대륙 전체를 횡단하자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자, 길었던 여정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경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슴에 담아온 진짜 기념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이 여행을 숫자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3,200km. 일주일 동안 서울과 부산을 무려 4번이나 왕복한 거리예요. 이 긴 길 위에서 판사님은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? 그의 일기에 남겨진 교훈들은 신기하게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다 통하는 말들입니다. 맞아요. 국립공원은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. 또 가끔은 좋은 데서 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충전도 해야 하고요.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기념품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. 무엇보다 이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까지도요. 결국 20년 전의 이 낡은 여행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. 여행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도 절대 빛바래지지 않는 진짜 기념품은 과연 뭘까요? 사막에서 나눈 라면 한 그릇, 친구와 나눈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. 여러분의 여행이 남겨준 가장 소중한 기념품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?